안녕하십니까. 이번 나의 해양 도시의 주제로 리포트를 쓰게 된 국제통상학과 1호학번 박상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가장 가고 싶어 했고 여행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정했지만 홍콩 사태와 코로나로 인해 잠정적으로 미루어진 홍콩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순서는 동방의 진주 홍콩, 그 다음에 홍콩의 역사, 어, 더불어 이제 제가 여행 계획을 잠시 미루게 된 홍콩 사태, 그리고 끝맺음, 저의 소망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의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로 중국 광동성 남동부에 위치해 있으며 위도상으로 북위 약 22도, 경도상으로 동경 113도에서 약 114도입니다. 중국 광동석 광저우에서는 약 144km, 마카오로부터는 약 64k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홍콩섬, 주릉반도, 신계 및 235개의 도서를 합친 지역을 홍콩이라고 부르고, 기후는 아열대성 온순 기후로 연평균 기온은 22도에서 23도이고 연평균 강우량은 2.mm 정도입니다. 홍콩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중국어이고 홍콩의 종교는 도교, 불교 약 34%, 기독교 4%, 천주교 3%, 그리고 이슬람교 1%, 소수종교 1%, 무교 57%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샹장 또는 샹하이라고 불렸으며 명나라 만역 연간에 동안에서 생산되는 향나무를 중계 운송하기 시작하여 샹강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홍콩은 해양 도시로 면모를 이제 거듭나게 되는데 홍콩은 샹강의 광둥어 발음을 영어식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행정구역은 18개 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라 전체가 18개 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크기도 그다지 크지 않아 우리나라로 이해하기 이제 쉽게 예를 든다면 전체 면적 서울의 약 1.8배 정도, 인구는 서울 절반 정도, 그리고 도심 지역은 상당히 작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구미 대륙의 해양을 연결하는 중추로서 상업 무역 금융이 발달하여 동방의 진주, 관광 쇼핑의 천국이라고 불리웁니다. 이렇게 불리우는 이유는 홍콩섬 부서쪽 빅토리아항 입구에 있는 중심가인 센트럴은 아시아의 월스트리트라고 불리는 만큼 센트럴 지하철역에서 좌우로 뻗은 퀸즈 거리에는 홍콩증권거래소, 국제금융센터, 홍콩 주요 은행들, 글로벌 투자 은행들과 자산운용사 등 각종 금융사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이곳에는 세계 100대 은행 중 79개를 비롯해 증권업을 하는 법인만 900여 개나 됩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인원만 해도 17만 명에 이르는데요. 홍콩이 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금융 중심지이고 홍콩 증시엔 올 5월 기준 2,477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으며 시가총액은 3조 5,024억 달러 정도에 달합니다. 중국 기업들은 홍콩의 외환, 주식, 채권, 시장을 통해 외자를 유치하고 있고 외국 기업들은 홍콩은 중국 본토의 진출의 교두보라고 합니다. 홍콩에는 현재 9천여 개의 외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홍콩에 진출한 기업은 위안화 표시 채권인 딤섬 본드를 발행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홍콩 증권 거래소를 통해 중국 A주, 즉 내국인 전용 그리고 채권 시장에까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은 총수입 89%를 재수출하는 중개무역의 거점이자 수출입 규제와 무역 장벽이 없는 자유무역항입니다. 중국과 홍콩 간 교육 규모도 엄청난데 중국의 대외 교육액 중 홍콩의 비중은 14%로 미국에 이어 2위입니다. 미국은 19% 정도로 되고요. 한국과 일본, 독일, 러시아 등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했지만 여전히 관세율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홍콩은 관세가 없고 통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홍콩은 중국 남부 대륙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동시에 물동량을 처리하는 공항과 항만 등 우수한 물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홍콩 국제공항은 세계 1위, 한국 화물 중심지로 연간 500만 톤의 화물과 7천만여 명의 사람들이 드나듭니다. 매일 100개 이상의 항공사 소속 1100여 개의 항공편이 운행하고 세계 5위의 컨테이너선인 항구인 홍콩에서는 중국 수출품의 상당 부분이 선적됩니다. 이 동방의 진주, 관광 쇼핑의 천국이 되기까지의 이 역사를 이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1840년에서 1842년에 일어난 아편 전쟁 이후 1842년 청나라와 영국 사이에 난징 조약이 체결되고 이에 의거해 중국의 홍콩섬이 영국의 영구 할량되었습니다. 에로 사건을 계기로 1856년에서 1860년에 제2차 아편 전쟁이 발발했으며 영국에 패한 청나라는 1860년에 영국과 1차 베이징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조약에 따라서 청나라는 영국의 주lum반도, 저생과 이남을 분할하게 되었고 이어 스톤커터 섬을 영구 할양하게 이릅니다. 청일전쟁을 계기로 영국이 홍콩 방위의 목적으로 중국 교섭을 벌여 1898년 제2차 북경조약에 의하여 산제 및 235개 부속도서를 1898년 7월 1일에서 1997년 6월 30일까지 99년간 조차하기로 합니다. 1941년 12월에서 1945년 8월까지 홍콩은 일본의 점령을 당합니다. 일본의 항복 선언으로 전쟁이 종식되면서 1946년 홍콩의 총독부가 재수립되었습니다. 1967년에는 홍콩 총독부를 홍콩 정청으로 개칭하고 1979년 3월 머레이 맥클레스호 홍콩 총독이 중국 정부 초청으로 중국 본토를 방문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영국의 홍콩 반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1981년 3월 영국 의회는 홍콩 주민의 영국 이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적법을 개정합니다. 이어서 1982년 9월 후야요방의 홍콩 주권 회복 선언이 이루어지면서 마거릿 대처 영국 수상이 방중하게 되고 영국과 중국은 홍콩 반환과 관련된 협상을 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3년 6월 중국은 홍콩은 홍콩 사람이 다스린다는 항인 치안과 50년 동안 홍콩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50년 불변의 원칙을 선언합니다. 이에 홍콩은 홍콩 달러의 대미 달러인 고정 환율제를 채택합니다. 덩샤오핑과 제프리 하우 영국 외상이 이제 회담을 개최하는데 그 결과로 1997년 홍콩 주권 회복 후 50년간 현 체제를 유지하는 골자로 하는 AB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4년 12월 19일 대처 영국 수상과 자오쯔양 중국 총리 간의 홍콩 문제에 관한 영중 공동선언 이제 정식으로 서명을 하게 됩니다. 다음 해인 영국과 중국해인 영중 공동선 비준서를 교환하고 이 비준서는 공식 발효가 됩니다. 하지만 1989년 6월 중국 본토에서는 천안문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이제 홍콩 특별행정국 기본법이 제정되어 중국 전 국민 인민대표회의를 통과합니다. 이에 1992년 10월 이제 홍콩의 패튼 총독은 정치 개혁안을 발의하고 홍콩 내 종신법원 설치 및 신공항 건설 자금인 203억 달러 조달 방안을 합의합니다. 이에 1995년 12월 특구준비위원회 AB 실무회의 활동이 종료되어 AB 실무회의는 해체됩니다. 그리고 12월 11일 추선위원회는 초대 특별행정구 행정수반을 선출하였고 더불어 이제 60인의 잠정 입법위원도 선출합니다. 그래서 1997년 7월 1일 중국의 주권 회복과 더불어 홍콩 특별행정구가 설치됩니다. 하지만 현재 2019년 3월 31일부터 범죄인 인도법, 즉 송환법에 반대하여 이듬해 6월에는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로 확산이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장기화된 시위는 당초 송환법 폐지 요구에서 정치적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민주화 운동으로까지 그 성격이 확대됩니다. 일단 이 범죄인 인도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범죄인 인도법은 중국 본토와 대만, 마카오 등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홍콩은 영국, 미국 등 20개국과 인도 조약을 맺었지만 중국과는 이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법안은 2018년 2월 대만에서 벌어진 홍콩인 살인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 당시 20대의 홍콩인 남성이 대만에 같이 갔던 홍콩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돌아왔는데 홍콩법은 영국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타국에서 발생한 살인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처벌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홍콩 정부는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2019년 초 범죄인도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대만뿐 아니라 중국, 마카오 등에서도 용의자를 소환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홍콩 시민들은 중국 정부가 부당한 정치적 판단을 바탕으로 홍콩의 반중 인사나 인권 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데 해당 법안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거세게 반발하게 됩니다. 실제로 해당 법안이 있기 전인 2015년 중국 공산당 내 권력 암투나 지도층 비리를 다룬 검사들을 출판 판매해오던 홍콩 코즈베이 웨이 서점의 주주와 직원 5명을 잇따라 실종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실종됐던 5명 중 1명이 2017년 중국 선전에 갔다가 납치돼 감금 조사를 받으며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하면서 그 전모가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위가 가라앉지 않자 홍콩 정부는 2차 심의를 미뤘고 캐리람 행정장관은 법안 추진을 장점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송원법 연기가 아닌 완전 철회와 이를 주도한 캐리람 행정관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다시 시위에 나섭니다. 그래서 특히 계속해서 약 200만 명의 참여한 대규모 시위가 열렸고 결국 이날 캐리람 행정장관의 사과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시위대가 요구한 범죄인도법 완전 철회와 자신의 사퇴 요구는 수용하지 않고 이에 홍콩 시민들은 시위가 계속됐으며 특히 홍콩 주권 반환 22년 기념일인 7월 1일에는 일부 시위대가 입반 중국 성향으로 확산된 홍콩 시위, 중국의 정부 이례적 기자회견을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100여 명의 흰옷을 입은 남성들이 세몽둥이와 강목 등 송원법 반대 시위 참여자들과 시민들을 무차별 공격, 최소 45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백색 테러 사건은 소강 상태로 접어들던 시위를 다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으며 특히 7월 21일 일부 시위대는 홍콩대 중국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인 홍콩 주재 연락판 공실 앞까지 진출해 중국 중앙정부를 상징하는 붉은 흰장에 검은 페인트를 뿌리는 등 강한 반중국 정서를 드러냈고 대형 성조기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홍콩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국 국무원 홍콩 마카오 사무판 공실은 홍콩 반환 후 1997년 처음으로 홍콩 내정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면서 홍콩 정부와 경찰의 시위대의 폭력의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합니다. 중국 정부가 이례적인 기자회견까지 열며 시위를 자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은 송원법 반대를 걸고 시작된 홍콩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반중국 시위로 비화된 데 대한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분석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국제공항 연자 시위가 일어나는데 홍콩 시위대는 전 세계로 오가는 여행객들의 송원법 반대 시위를 알리기 위해 8월 9일부터 11일까지 홍콩 국제공항에서 연자 시위를 예정한 뒤 이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8월 12일 시위에 참여한 한 여성이 경찰이 쏜 고무탄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실명 위기에 처한 소식이 알려지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공항 입국장에 점거하면서 대규모 결항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캐리람 장관은 송원법 공식을 철회하는데 홍콩 정부 수반인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이제 9월 4일 홍콩 TV 연설을 통해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송원법 공식 철회한다고 밝혔으나 송원법 폐기는 시위대가 제시한 요구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시위대는 송원법 폐지 외에도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원의 조건 없는 섭반 및 불기소,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콩 당국은 시위대가 요구한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시위는 진정으로 이어지기에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뤘고 실제로 시위는 송원법 폐기 방침 발표 이후 계속됩니다. 이렇게 홍콩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갈수록 노골화되는 이유는 중국의 내정 간섭으로 인한 강압적 중국화라고 합니다. 즉 홍콩의 자유와 민주체제가 위협하는 것에 대한 불만인 송원법 법안을 계기로 폭발한 것인데요. 중국은 1997년 영국의 식민지를 빼앗겼던 홍콩을 반환받으면
홍콩을 특별행정구로 지정하여 오는 2047년까지 50년간 외교와 국방을 제외하고 정치, 경제, 사법 등 분야에서 고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이른바 일국 양제 원칙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일국 양제는 하나와 국가의 두 개의 체제를 허용한다는 뜻으로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를 공존시키는 방식입니다. 중국은 이 방식을 1997년 중국이 귀속된 홍콩과 1999년 귀속된 마카오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997년 7월 1일 홍콩을 반환하면서 2047년 7월 1일까지 홍콩인에 의한 지배인 항인 치약, 영국인이 만든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는 일국양제, 중국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치적인 사회건설의 약속인 고도자치를 약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2014년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 이후 오히려 홍콩에 대한 통제는 더욱 강화됐고 이에 홍콩 시민들의 불만도 높아져갔습니다. 예컨대 시진핑 정권은 후진타오 주석 시절 중국이 홍콩에 약속한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약속을 뒤집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에 반발한 홍콩 시민들은 그해 9월부터 도심을 점거한 채 완전한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으나 이게 우산혁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이후 중국의 본토에 막대한 자금이 홍콩에 유입되면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고 홍콩에 몰려든 중국인들이 저임금은 물론 고임금 일자리까지 잠식하면서 홍콩인들의 불만을 가중시킨 것도 이번 시위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현재까지 소강되지 않았지만 암울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도 극명하고 한치라도 물러설 경우에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인데 지금 이 암울한 시기 이전에 동방의 진주, 관광의 쇼핑의 천국이라고 불리우는 홍콩의 드림을 가지고 여행 계획을 세웠던 저로선 하루빨리 지금 이 입장 차이에 의한 시위와 코로나 사태가 끝나 그 아름다웠던 보시다시피 사진 모습인 아름다웠던 홍콩의 모습을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